유가랑 채권금리가 미쳐버렸습니다. 지금 증시가 스태그에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유가가 95달러 직전이 됐고 채권금리는 4.6%를 넘겼어요. 아직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연준은 스태그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잠시 잡혀가는 듯 했는데 미국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 러시아, 중동의 이익이 미국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전쟁이 종식됐다면, 중국이 규제보다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뒀다면, 중동이 원유를 증산했다면 파월이 말했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했겠죠. 과거를 탓할 수도 없고요. 다른 나라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자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시경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적도 없습니다. 버핏도 피터 린치도 거시경제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는데 집중하라는 말도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시경제를 보면은 답답해요. 화병이 납니다. 좋은 기업만 찾는다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투자 인생이 30년, 50년 할 건데 스트레스를 30년, 50년 받으면서 하면은 오래 못 살겠죠. 롱런 하려면은 거시경제를 최소한으로 봐라. 실제로는 버핏도 증시가 과열되고 하락장에 올 것 같으면은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중요한 기업은 맞지만 돈의 흐름을 역행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시경제를 보면서 물 흘러가는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은 이해하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는요, 네 사이클 중에서 이 1번 사이클에 해당되거든요. 실적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려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시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겠죠. 저물가 고성장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산이 오르고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에 탄력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상태예요. 인플레가 오는데 시장이 좋습니다. 보통 이때가 증시 고점을 찍죠. 이 시기에 분할 매도를 하거나 현금 비중을 서서히 늘려야 돼요. 반면 주식 초보자들은 주식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주식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점에 몰리는 초보자들이 많이 있는 시기죠. 인플레 다음은 스태그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성장은 더뎌집니다. 반면에 성장이 더딜 뿐 경제는 좋아요. 원자재 투기가 벌어집니다. 인플레는 멈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순이익을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업의 주가도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 3번 구간에서 증시 하락이 크게 오는 거죠. 2007년, 2008년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최근에는 성장이 멈추지 않고 인플레가 잡히면서 스태그를 만나지 않고 다시 성장하는 연착륙을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시장의 성장을 도려내는 수준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100달러를 향해 가는 유가는 성장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죠. 양쪽에서 기업의 순이익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증시가 당해낼 재간이 없죠. 저도 낭만파 투자자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오는 게 원하질 않아요. 당연히. 근데 임계점이 다 오는 걸 보면서 대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태그 다음에는 침체,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물가도 하락하고 성장도 하락합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매력이 없죠. 이때는 채권이 유일하게 매력이 있는데 채권이 엄청난 투자 처다보다는 피해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 이겁니다. 금리를 계속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초반에는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4번 초반부에는 채권이 그나마 투자할 만한 곳이고 채권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은 본격적으로 주식 부동산을 담는 시기예요. 남들보다 주식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에서 열심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향후 GDP 전망을 보면 3분기에는 성장이 피크를 찍고 4분기에는 큰 바닥을 보일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성장률이 단계적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걸 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4분기에는 실적 성장이 큰 폭의 둔화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는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거나 약세장에 돌입해요. 상반기에는 매그니피센트 7종목만 올랐었고 지금은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흐름을 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는 실적이 꺾이고 난 뒤에요. 성장이 꺾이는 순간이 오고 다시 급반등할지 서서히 살아날지 역성장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증시는 성장을 반년 정도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어려운 게 반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경제 지표들이 예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안 흘러가면서 투자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3분기에 실적 피크를 반영해서 1분기 때 증시가 많이 올랐었죠. 4분기와 내년 1분기 성장 바닥을 예상해서 증시가 약세장으로 돌입했습니다. 만약 회복한다면 증시도 조만간 반등하는 시기가 올 건데요. V자 반등이라 생각하면 주식을 팔 필요가 없죠. 그냥 짧게 견디면 됩니다. 반대로 느린 회복이라면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현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를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버텨야 되겠죠. 아니면은 미리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에 써도 되는 거고요. 만약 역성장을 한다면 채권 비중을 늘려놔야 되겠죠. 지금은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 대처할 준비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라는 게 있을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금 없이 버티는 거랑 현금이 있는 상태로 버티는 거랑 심리적인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금이 없이 주식으로만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창을 잠깐 보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데 쓰세요. 월급 받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한 12번 정도 분할 매수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을 합니다. 현금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팔고 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장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이론과 다르게 벌어지는 일이 정말 많아요. 작년에 채권과 주식이 모두 하락하는 경험을 했죠. 그것 때문에 연기금들이 파산할 뻔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유가와 금리 증시가 한동안 같이 올랐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스태그든 인플레든 디플레든 오르는 주식은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업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업도 이런 영향에 상관없이 돈 잘 버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기 때문에 성장률이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고성장하고 있고 돈 잘 벌고 망할 일이 없다면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 말고 더 좋은 대안도 딱히 없습니다. 나중에 사야지라고 하면은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기업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기업 사고 돈 생길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 해주는 전략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업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인생 살면서 좋은 기업 몇 개만 알아도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업을 찾는 시기고요. 그런 기업이 할인 가격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농사로 치면은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열심히 뿌려야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은 추수하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명절 잘 보내시고 주식시장은 잠깐 잊으시고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또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